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충북 정치권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가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선동정치라 비판했습니다. 청주페이 사용이 늘면서 충전금으로 보관돼 있는 수백억 원에 대해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수익을 내서 청주페이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청주 간첩단 충북 공지회 피고인 3명에 대한 실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위원장은 징역 2년, 회원 2명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5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충주 중앙어울림시장과 공설시장이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차장과 관광거리가 조성될 계획인데 원도심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충북 지역에서도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가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선동정치라 비판했습니다. 탄핵 선고 때까지는 주말마다 충북도청 앞에서 진보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집회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충북도청 앞 파란 천막이 쳐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충북 원외 조직인 더민주 충북혁신회의가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이어 충북대 내 대학생들의 탄핵 찬성 집회에서 극우 유튜버들이 난동을 부리는 등 갈등이 격화되자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박완희 청주시의원 등 3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는 날까지 단식 투쟁을 선언했고 일부 시 도의원들도 동참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위협 이런 것들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서 국가를 정상화시키고 헌정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재의 판결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동정치라고 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장애투쟁과 선동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정치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개최한 청주 대성배레일 민간임대 분쟁조정 간담회와 충청권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통해 여당은 지역 현안과 민생 안정에 집중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 충북을 포함한 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고 국민의힘 충북 기초의원들은 탄핵 심판 각하를 요구하는 서명부를 헌재에 전달하는 등 지역 정치권의 행보도 뚜렷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진보 보수 시민단체들도 모두 도청 앞 집회를 예고하는 등 헌재 심판이 임박해옴에 따라 지역 정치권에도 경랑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지난 5년간 청주페이 누적 발행액은 2조 원 규모로 이제는 지역 경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페이 충전금으로 보관돼 있는 하루 평균 잔액이 수백억 원에 달해 제대로 된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0.1%의 보통 예금에 담겨 있는 잔액을 정기 예금으로만 전환해도 수억 원의 재정적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자원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청주페이 발행액은 3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7%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매달 30만 원을 충전하는 시민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충전한 청주페이는 사용 전 통장 속에서 어떻게 보관되고 운영될까요? 시민들이 충전한 청주페이는 고객 선수금 계좌에 보관돼 있다. 결제하면 가맹점으로 인출되는 구조입니다. 지난해 사용 후 고객 선수금 계좌에 남아있던 청주페이 충전 잔액은 하루 평균 237억 원입니다. 그런데 연 0.1% 보통 예금에 담겨 있어 1년에 3천만 원에도 못 미치는 이자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의 한 의원은 최소 200억 원의 충전금을 3% 정기 예금에 예치했다면 연 6억 원의 이자 소득을 추가로 올릴 수 있다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시민의 충전금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방만하게 보관하고 있는 거죠. 추가 수익을 내서 우리 청주페이에 다시 재투자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청주시는 아직 지역화폐 충전액 운영에 관한 법 규정이 없어 정기예금 가입 가능 여부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이나 조례에 자금 운영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받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한 상황입니다. 지역 화폐 사용 확대를 주장해온 소상공인들도 청주페이 충전액의 적극적인 활용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인들에게는 뭐 수수료 감면이라든지 또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는요, 사용 금액에 따라서 어떠한 그 인센티브를 더 주는. 한편 전국의 일부 자치단체들은 지역화폐 위탁 운영사들이 시민들의 충전금으로 재투자를 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반환 청구 소송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청북도 1차 추경안에 대한 도의회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당산공원 개선사업 예산 5억 원과 도청 본관 문화공간 활용사업 예산 1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도 충북학사 신축 이전을 위한 용역 예산 2,200만 원과 한우 개량 능력 검정 예산 1억 4천여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고, 정책복지위원회는 김영환 지사의 핵심 사업인 일하는 바포 예산 42억 원 중 15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5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충주중앙어울림시장과 공설시장이 역사의 한 장면으로 남게 됐습니다. 오는 6월까지 철거를 마무리하고 주차장과 관광거리를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69년 충주시 성서동에서 50년 넘게 시민들과 호흡해온 중앙어울림시장입니다. 지난 2023년 정밀 안전진단 결과 구조적 위험이 큰 2등급으로 전면 폐쇄 방침이 내려진 곳입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던 입주 상인들에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에 띠를 두르며 시장 입구를 사수하고 시의 안전진단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사비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거센 반발 속 입주 상인들에 대한 보상과 함께 전면 퇴거가 완료된 지 약 8개월. 오는 17일 충주 중앙어울림시장 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는 6월까지 철거 공사가 끝나면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106면 규모의 광장형 노회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기가 구도심 중심 상권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주차장을 조성을 하게 되면 세계시장, 침체된 세계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근 대수종교에서 현대교 구간에 있는 공설시장도 오는 6월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50여 년 된 노후 시설에 임의 증축까지 더해져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안전과 미관 문제를 안고 있던 공설시장은 철거 후 단절된 인도를 연결하고 꽃길을 조성하는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젠 역사의 한 장으로 남게 된 충주 중앙어울림시장과 공설시장. 시민 공간으로 탈바꿈해 원도심 상권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JB 안정원입니다. 간첩 활동을 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청주간첩단 충북동지회 피고인 3명에 대한 실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1심에서는 이들 모두에게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이 내려졌었지만 2심에서 대폭 감형돼 각각 징역 2년에서 5년을 받았는데요. 대법원도 항소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이 다양한 재판 지연 전략을 동원하면서 기소된 지 3년 6개월 만에 확정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라는 단체가 결성됐습니다.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내통하면서 암호문 형태의 지령을 주고받았고 국내 정치권 동향과 인물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F-35A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에 참여하고 공작금으로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 사실을 밝혀내 2021년 9월 기소했고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이 범죄단체를 구성했다며 중형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범죄단체 조직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며 1심을 파기하고 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 회원 2명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고했는데
대법원은 2심의 법리 판단과 증거 평가에 잘못이 없다는 확정 판결을 내놨습니다. 소송 절차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던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모두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한편 이들과 따로 재판을 받고 있는 회원 한 명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숲은 인간에게 맑은 공기를 공급하는 것을 비롯해 여러 유익한 기능을 하죠. 이 도심의 조성한 숲도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중요한 안식처인데 돈까지 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로 숲이 탄소를 흡수하는 만큼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되는 숲, TBC 양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9년 문을 연 포항 철길 숲엔 늘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폐선된 철도 용지를 활용해 만든 이곳엔 평일 하루 평균 2만 6천여 명, 휴일엔 3만 천여 명이 찾습니다. 9.3km에 걸쳐 조성된 숲 곳곳에 특색 있는 조형물이 놓여 있고 100종류가 넘는 나무 21만여 그루가 심겨 있어 보고 즐길 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스팔트를 걸으면 피곤도 하고 뭐 그런데 이제 이 길을 걸으면은 이런 이제 조경도 보고 이래 하니까 피곤함도 덜 느끼고 지루함도 없이 2022년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6대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권을 사업자 간에 거래를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정부 허용량보다 온실가스를 줄이면 그만큼 돈을 버는 겁니다. 나무는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도시숲은 사실상 도시의 유일한 온실가스 감축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2.4톤인데요. 이런 소나무 17그루가 있으면 그만큼의 탄소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38개 지역에 33헥타르의 기후 대응 도시숲을 만들어 이 가운데 5곳 25.6헥타르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초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30년간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은 4천만 원 선입니다. 환경적으로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저감을 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생태계 복원에 도움이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고 폭염 등을 완화함으로써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겠습니다. 국내 1인당 도시숲 면적은 2021년 11.5제곱미터에서 2023년 14제곱미터로 20% 정도 증가했지만 아직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 15제곱미터엔 미치지 못합니다. 지역별로 대구는 12.5제곱미터로 국내 평균보다 낮고 경북은 14.8제곱미터로 평균을 웃돕니다. TBC 양병훈입니다. 충청북도 기업진흥원은 다음 달 11일까지 미취업 청년 취업 연계 1경험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공모합니다. 이 사업은 도내 우수기업과 협력해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충북에 소재지를 둔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1인 최대 209만 원의 인건비가 2달간 지원됩니다. 충주시가 충북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충주시 의회는 오늘 열린 임시회에서 총 19명의 의원 가운데 15명이 찬성해 충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충주시와 산하기관 근로자들은 내년부터 최저임금에 비해 17.6% 높은 생활임금을 받게 됩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기초자치단체 228곳 중 47.4%가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탄핵을 앞둔 시기 청주시 의회가 수천만 원을 들여 관광 중심의 연찬회를 진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오늘 논평을 통해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혼란한 시기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관광이 대부분인 연찬회를 진행한 청주시 의회의 안일한 선택에 유감을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경을 앞두고 이범석 시장이 연찬회 만찬에 참석한 건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천 상공회의소 제8대 회장의 주식회사 수정케미칼 장수정 대표가 만장일치로 추대됐습니다. 장수정 신임 회장은 회원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겠다며 역동적이고 새로운 진천 상공회의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제천 출신인 장수정 진천상의 회장은 지난 1997년 수정케미칼을 창립해 국내 최고 품질의 수처리와 하폐수 처리용 친환경 무기응집제 제조업체로 키웠습니다. 청주시정연구원의 올해 첫 콜로퀴움이 뉴빌리지 정부 공모사업 대응 방안을 주제로 원광희 연구원장과 시의원,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발표자로 나선 전우선 주택도시보증공사 연구위원은 뉴빌리지 사업은 기반 편의시설과 함께 금융 제도적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지원한다며 저층 노후주택의 정주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정부의 뉴빌리지 사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적의 대상 지역을 몰색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근무했던 인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유족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받았던 상담 기록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유족과 청주노동인권센터는 오늘 식약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재직 당시 심리 상담을 4-5차례 받아 센터에 상담 기록 열람을 요청했지만 식약처가 이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족의 정당한 요청을 무시하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9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식약처 인턴 직원 A씨가 투신해 숨졌으며 식약처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해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충북경찰청이 이번 달부터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등 고위험 범죄 피해자에 대한 민간 경호를 지원합니다. 그동안 신변보호는 피해자가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나 경찰의 현장 출동으로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2명의 민간 경호원이 범죄 피해자를 근접 경호해 가해자의 보복 위협에 신속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재범 피해 위험도가 높은 피해자를 선별해 하루 10시간씩 최대 28일 동안 출퇴근 동행 등을 통해 안전을 지키게 됩니다. 오는 5월 충주에서 개최되는 충북 도민체전에 참여할 1000명의 소리 시민합창단에 1051명이 지원했습니다. 충주시는 연령대별로는 60대가 432명으로 가장 많고 최연소 단원은 12세, 최고령 단원은 93세로 전 세대가 어우러지며 화합하는 합창단이 구성됐다고 밝혔습니다. 합창단원들은 앞으로 2달 동안 연습을 거쳐 오는 5월 8일 도민체전 개회식 무대에 설 예정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 모든 과정이 불편하지만 나라의 안정을 위해 이 상황을 겪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이후에는 모두가 사회 안정을 위해 최선의 힘을 쏟아야겠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